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중국 때문에 하여튼 뭐 힘들다 요즘 하는 곳들이 진짜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가전제품도 그렇게 힘들다고. 가전제품. 네. 중국이 가전제품 잘 만들잖아요. 네. 전자제품 이런 네. 거는 자동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형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이 막 요즘 망하는 곳도 있고 네. 곡소리 난다고 해서 이런 우리나라 소형 가전업체들 사실은 뭐 우리가 별로 관심 있게 들여보다 본 분야는 아닌데 이분은 또 남들 안 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 좋아하는 산업계 약간 이다나 네. 네, 피치대계 이동열 대표님이 한 번도 관심 없었던 소형 가전업체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소형 가전업체는 우리가 사보긴 사봤지 기업으로 한 쳐다볼 생각도 안 해봤네. 이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최근에 집에서 쓰던 소형 가전업체 그 제품이 하나가 고장이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네. 처음엔 제 부주인 줄 알고 썼는데 두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고객센터에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묻지도 않고 환불하실 건지 교환하실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봤어요. 네. 그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회사가 네, 그래서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했죠. 네. 근데 사실은 보게 아니, 되면 그런 거 결정할 때 재무제표도 아, 네. 왜냐면은 계속 쓸 거니까 네. 살 때는 생각 안 했는데 막상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어. 기업체가 회생을 들어가게 되면 근데 그 업체가 결국 회생 들어갔어요. 네. 회생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회생해서 진짜 말 그대로 회생할 수 있지만 네. 실패하면 파산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AS를 못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부품 조달도 안 되고 어.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이걸 파다 보니까 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어떤 자금들 흐름줄 중에서 일부가 우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아니 그런 것들이잖아요. 무슨 뭐 가습기, 전등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업체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무슨 뭐 밥솥 이런 업체들. 네, 맞습니다. 네. 네. 쓰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한번 보죠. 네, 참 주제가 너무 희한해서.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 첫 번째 화면이 네. 최근에 파산된 그 상장사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가 파산했어? 딱 이렇게 공구가 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름은 지었습니다. 뭐. 왜요? 파산했는데 정 팩트잖아요. 네, 팩트죠. 팩트인데 그냥 뭐. 네, 그래서 여기 2020년 6월부로 파산을 했고 AS 서비스 불가하다고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설업체 이용해서 수리하는 것보다 타사 제품으로 구매 혹은 교체를 하란다. 이렇게 이제 하기 권합니다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어디 무슨 품목이 뭔데요? 품목. 주방 가전입니다. 주방 가전? 네, 주방 가전입니다. 무슨 뭐 전자레인지 네, 이런 네, 거 뭐 하는데 그런, 네, 인덕션 린나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후드 뭐 그런 린나이는 아니고요. 두 글자인데요? 얘기해줘요. 그렇게 숨겨놨어.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제 늘 항상 하는 화면 그 첫 번째 화면에서 그러면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를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출하고 있나라고 보게 되면 큰 변동은 없죠. 유동성 풀렸을 때 좀 올라왔다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럼 요거를 좀 자세히 한번 제가 들여다 볼게요. 네. 요 4.3%가 어느 정도 비중이 되고 있나? 그러면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내 그 비중 변화를 보게 되면 31%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쭉 빠져서 24% 찍고 최근에 26%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전 및 가정용 기기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계절성이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2, 3분기가 아무래도 신학기가 시작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이벤트들이 좀 많죠. 팔린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이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보게 되면 이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거든요. 보면 이게 이제 봄에서 쭉 올라갔다가 여름에 빠졌다 가을에 다시 올라가죠. 계절성 꽤 있네. 네,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요. 맞아. 이 그럴 것 같아. 차이가 4천억 정도 차이 돼요. 월. 이게 월 거래액이거든요. 월 1.6조. 근데 가전업체들은 잘 버텨야 되겠네. 네, 이 변동성이 되게 커갖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근에 제가 화장품 업계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테크 쪽 그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청한 거는 자기네 그 발주 시스템을 좀 머신러닝 이런 걸 예측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가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돌렸어요. 네. 예측률이 생각보다 많이 오차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이상하다.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옷처리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화장품이 예를 들면 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선크림을 판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요즘에 최대 갑 중에 하나인 올리브영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 우리 선크림 100만 개만 준비해. 우리 행사할 거야. 그걸 3주 전에 알려주면 여기 물량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녹아 있으니까 저희가 머신러닝 돌려도 예측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 할 거예요. 이거는 계절성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서도 제품들이 바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화장품 밑에 제가 그래서 화장품을 비교해놨지만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죠. 화장품이 훨씬 덜하네요. 네, 폭이. 덜합니다. 폭이.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중소형 업체들이 과연 이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힘들 수 있다. 네. 라고 보시면 그래도 뭐 봄, 가을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름, 가을에 주로만 쓰는다는 거니까 네. 계절이 크게 변할 때 이제 뭘 산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기하고 가습기하고 사고 네네. 여름에는 시원한 거 선풍기 사고 네. 그런다는 뜻이니까 그래도 1년에 뭐 봄, 가을 좀 쉬더라도 2번만 그냥 장사하고 먹고 산다. 그게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경쟁사가 고정돼 있을 때 얘기고요. 어. 여기가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서 음. 경쟁사가 계속 들어오니까 나는 물량을 이만큼 해놨는데 경쟁사가 들어와서 마케팅을 때려서 이 물량을 뺏어갑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한번 예측을 잘못해갖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뒤에 사례가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회사용으로 들어갑니다. 우와. 그렇겠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그 중소형 가전만 그러냐? 실제로 보면은 상장돼 있는 중소형 가전 업체들도 주가 차트거든요. 월봉입니다. 위닉스도 아이고. 33,000원까지 갔다가 5,700원 내려가 있고요. 예. 피코그램이나 정수기 하는 회사도 23,500원까지 갔다가 2,300원 10분의 1 토막 나 있고요. 그리고 파세코라는 회사도 21,000원까지 갔다 6,800원 와 있고. 예. 네. 그리고 쿠쿠홈시스도 밥솥 유명한 데잖아요. 56,900원 했다가 여기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22,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아하. 상장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적 아. 이런 변동이. 야, 밥솥 그래도 밥솥 동남아시아에서 잘 팔리고 한다던데 주가는 안 좋네요. 네, 주가는 딴 데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방어는 잘했지만 예.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어쨌든 좀 빠져 있다. 아하.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제 가전용품 보유율이에요. 말 그대로 보급률.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걸 제가 갖고 왔는데 보게 되면은 의외로 여기는 저희가 짐작이 가요. 뭐 TV 전기밥솥 99% 이렇게 나오겠죠. 네. 네, 근데 이 밑에 공기청정기, 제습기, 가습기를 보게 되면 가습기가 좀 의외이긴 합니다. 지금 아마 가습기가 저거밖에 안 돼요? 저희 3명은 다 가습기가 집에 있을 거예요. 우리 집 가습기가 넘잖아요. 네, 근데 가습기. 가습기 보급률이 33%. 저희 집 가습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와. 그래도 어쨌든 지금 보급률이 33%. 어떻게 없는 집이 있구나. 대신 안 대표님 2대 있으시니까. 예. 그래서 가습기가 우와. 생각보다 낮은데 중소형 업체들이 타겟하는 시장은 이 밑에 시장이에요. 보급률이 50% 이하인 시장들. 아, 그리고 진입 그래야 장벽이 공략할 수 낮은. 있다. 네.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가습기, 아. 서큘레이터 이런 것들이 중소형 가전업체들의 신생 가전업체들의 타겟 시장입니다. 와.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분류를 좀 해드릴 건데 예. 분류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크게 모르셔도 되긴 할 텐데 어쨌든 분류를 알아야 우리가 상대 그러니까 PER이나 EVA 비따를 할 때는 그걸 피어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동종업계가 뭔지를 알아야 그 상대 비교가 아니 근데 뭐 가능하거든요. 소형 가전 그룹핑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좀 테크니컬한 게 있어요? 딱 보면 소형 가전이지 뭐 이게. 그거는 이제 제가 제목을 소형 가전을 한 건 네. 직관적으로 한 거고요. 네. 한국도 분류를 보기 때문에 이게 쇼핑몰 카테고리를 많이 따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느 뭐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 백화점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 카테고리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뭘 맞아. 찾을 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한 거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대형 가전하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대형 가전 냉장고. 냉장고겠죠. 어. 근데 이제 뭐 TV가 이제 소비자 가전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이게 해외는 아, 제품별 그럼 안정 기능 등급이 있고 기능이 있고 뭐 전력, 국제 표준 이런 거 약간 기능과 안전 중심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고 한국은 생활 유통 마케팅 중심으로 좀 분류를 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보여드릴 기업들이고요. 여기서 100억 이하의 회사들은 좀 제외를 했고 뭐 그 중에 좀 주요 기업들 위주로만 100억 이상에서 주요 기업들 위주로 갖고 왔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작년 200억 이하 기업들은 보면 하나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네. 보시게 되면 보국전자라고 매트 유명한 회사인데요. 여기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해서 워크아웃 안 가고 그 전에 채권단들이 빠르게 협의해서 들어가는
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했고 네. 요게 만기가 11월까지입니다. 요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회생이든 워크아웃이든 뭐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로 이런 데도 회생 절차 들어갔고. 네, 그리고 아이고야. 키핑 점핑이라는 회사도 회생 신청 들어갔고 미로라고 가습기 유명한 회사는 감사 나 의견 여기 거절 아는데? 나오고 나 미로 그 무슨 잘 씻을 수 있는 그 맞아요. 가습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게 다 미로 건데. 그겁니다. 네, 이거 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좋죠. 어. 제품은 좋고요. 제품 좋은데 왜 이렇게 됐지? 회사는 감사 의견 거절 났고 지금 오.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됐습니다. 세상에. 개시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 절차를 한다는 건 기업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아날 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못 살아날 경우에 파산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면 AS는 힘들어진다. 위니아 전자도 회생 신청 들어갔어요? 위니아는 위니아 세 개가 그 기업이 세 개가 있어요. 네. 위니아전자가 참고로 옛날 대우전자예요. 아. 대우전자가 동부에서 인수를 했고요. 예. 그걸 다시 위니아가 사간 게 위니아전자거든요. 어. 여기는 회생 들어갔고요. 위니아라고 그냥 위니아도 있습니다. 냉장고 만드는 김치 네, 냉장고. 네. 여기도 회생 들어가 있고요. 위니아 매뉴팩처리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어. 여기는 회생 들어갔다가 저번 주인가에 파산 아이고야. 접수한다고 아이고야. 들었어요. 그래서 세 회사 모두 그렇게 돼 있고 클레어라는 회사도 자율구조조정 ARS 들어가 있고 자본 잠식 돼 있습니다. 라커룸 코퍼레이션도 락앤락 자회사인데 자본 잠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200억 이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만도 위니아하고는 다른 거죠? 거기입니다. 거기에요? 네네. 어. 일단 루메나라는 회사고요. 루메나라는 회사는 2014년 설립이 됐고 2020년 루메나로 사명 변경한 회사입니다. 2021년 상장하려고 미래셋하고 IPO 계약을 맺었어요. 맺었고 2022년 하반기 목표를 했지만 뭐 지금 상장 안 된 걸 보면 이제 실패를 했다는 거죠. 아 상장 트라이를 했다가 네. 안 된 거군요.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 되게 이쁩니다. 디자인 출신이라서 제품 되게 예쁘게 디자인은 만듭니다. 예쁜데 대단치는 않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좀 특이한데요. 여기서 네. 좀 이건 좀 설명을 제가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건 엘리베이션 PE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정확히는 엘리베이션 에코티 파트너스죠. 엘리베이션 PE가 자기네 펀드를 갖고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인수는 진중원 대표하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51%를 인수했고요. 그 대금으로 612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1,200억입니다. 그거를 환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기업 가치 1,200억에 경영권을 51%를 사왔다. 612억. 창업자는 600억 받고 판 거네요. 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SPC를 만들었죠. 펀드에서 SPC가 그래서 51%를 들고 있고요. 진중원 대표가 보통주로 49%를 들고 있습니다. 아 네. 지분은 엑시스를 하고 여전히 51% 팔고 49%를 다시 갖고 있는 거고.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51% 들어간 거는 이제 PE들은 보통 이런 걸 사면 차등을 둡니다. 같은 보통주지만 우선주로 바꿔갖고 보통주보다 더 우선으로 둡니다. 아 자기들이 네, 예. 그래서 전환상환 우선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환상환 이게 선순위입니다. 51%, 그다음 후순위 보통주 49% 들고 있죠. 그럼 610억이 어디서 났냐? 엘리베이션 PE가 펀드에서 302억을 댔고요. 예. 하나증권이 인수금융으로 310억을 댑니다. 그래서 610억을 모아서 준 거고요. 하나증권은 돈도 310억 빌려줬지만 펀드에도 120억을 출자를 한 것 같아요. 예. 저희 추정엔. 그래서 총 하나증권에서는 430억 정도를 돈을 들였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하나증권이 인수금융을 310억을 해주고 그리고 이걸 유동화를 시킵니다. 유동화를 시키는데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증권 신용을 여기에 부여를 해준 거예요. 사모사채 인수 확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등급이 하나증권 등급이 돼버려요. AA. 아하. 네. 그래서 이거를 한국투자신탁운용 퇴직연금에 팔아버립니다. 그럼 돌고 돌아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에서 돈을 넣은 셈이네요. 돌아. 돌아서 보면 그렇고요. 어. 그래서 여기에 퇴직연금 운영하는 분 중에서 여기에 인수금융 들어간 상품을 아마 채권을 들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0억을 유동화했고요. 여기 310억 들어갔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P가 인수금융을 쓰면 이건 꺼야 된다. 예. MBKD도 받고 제가 전에 사례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죠. 이거 뒤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얼마큼 돈을 어떻게 나눠서 빼는지. 네. 그래서 이 1,200억은 21년 EBITDA 70억 기준 17배고요. 22년 EBITDA 90억 기준 13배입니다. 이게 싼지 비싼지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전회사를 가전회사를 저렇게 주는 건 처음 봤는데요. 근데
너무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직관적으로 그랬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되잖아요. 냉정하게 왜 그러지? EV와 에비타 비교는 상대 가치 평가라고 부르잖아요. PER, PBR 이런 것들은 상대 가치 평가예요. 그거는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뭔가가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저도 직관적으로 비싸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1년 말에 가전업체들의 EV 에비타 상장사들 여기 보게 되면 드론기도 있고 샤프, 파나소닉, 소니, LG전자, 일렉트로닉스 쭉 있죠. 요 기업들의 평균적인 EV 에비타가 16배고요. 근데 아웃라이어들이 있어 보면 78배, 그러니까. 43배. 아웃라이어들 제외하고 중간값은 8배인데 아웃라이어들 제외하면 한 9배에서 11배 사이입니다. 그러면 비싸네. 글로벌 9배에서 11배인데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도 네. 9배 10배인데 여기를 17배를 13배에서 17배 줬다는 거는 싸진 않았다. 네, 제가 막 왜 그렇게 좋냐고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이제 전략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직관적으로 한 게 틀리진 않았다. 이상하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제가 해외 사례 말고 국내 사례 한번 볼게요. 인수 M&A 사례를 보게 되면은 제니퍼 룸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이런 정수기, 미니 오븐 그리고 예. 가습기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디자인 상당히 이쁩니다. 여기는 락앤락이라는 회사가 지분 100%를 인수해요. 145억에. 이분은 그냥 145억에 팔고 나갔습니다. 락앤락 그냥 그 뚜껑 네네네. 주방용 뚜껑 네, 하는 맞습니다. 거기잖아요. 락앤락. 그래서 그럼 유명한 데지. 140억 주고 인수하고 락커룸으로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예. 여기는 그럼 몇 배 인수했냐? 11배 인수했습니다. 이건 조금 낮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면 약간 비싼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50억이 있고요. 야. 현금이 5억이 있습니다. 이걸 빼면 85억입니다. 그러네. 네. 그럼 훨씬 싸네. 그러면 7배 수준입니다. 야. 그럼 이게 우리가 마음이 편하죠. 7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락앤락은 비싸게 줘서 사진 않은 것 같고 위에 루메나는 다소 물론 그분들은 엘리베이션 PE는 전략이 있었겠지만 그냥 저희가 자세한 걸 모르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비싼 느낌이 있다. 네. 약간 그 회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회사예요? 루메나? 루메나도 마찬가지로 루메나는 어떤 회사예요? 가습기, 그 아웃도어용 전등 팔고 이런 다 소형 가전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나온 업체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풍기, 가습기, 제습기 다 이런 거 파는 데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개인용품, 드라이어나 미용기구 뺐고요. 예. 안마의자도 뺐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안마의자나 건강식품이 떨이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뺐습니다. 제가 오늘은. 왜냐하면 안 대표님이 집중하자라고 해갖고 너무 벌리면 안 된다. 너무 벌리면 네, 그래서 오늘은 소형가전 중에서 가습기, 제습기 이런 거 하는 알겠습니다. 위주로만 네. 딱 했습니다. 네. 그래서 루메나를 샀을 때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는 루메나라는 회사는 별도의 광고비 쓰지 않고 이 소문만으로 매출 243억에 에비타 74억 기록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30%다. 딴 데 10%대인데 굉장히 아웃스탠딩하지 좋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죠. 정말 그랬나? 자, 이제 요거는 제가 IS, BS를 좀 섞어놨어요.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자, 매출은 ISBS가 뭐예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네, 그걸 저희가 ISBS라고 부릅니다. 그걸 이렇게 한 자리에서 묶어서 제가 보기 편하게. 예. 네.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출 룰이 괜찮은데?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직관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룰이 있습니다. 소형 가전 업체들은 매출 총이익률 GPM이 50%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적으로. 그리고 판관비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익률이 20% 나옵니다. 그렇겠죠. 네,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따라오세요. GPM이 50% 넘어갔네요. 좋습니다. 이럴 때 그럼 이익을 보죠. 이익률 좋네요. 그렇죠? 판관비 비중 30% 이하죠. 좋습니다. 네. 이익률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선이 뭐냐면 인수 시점입니다. 인수되고 첫 해. 예. 이제 엘리베이션 PE가 인수하고 나서 네.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죠. 떨어지네. 떨어졌습니다. 원가가 비싸졌다는 뜻이네. 이제 50%에서 멀어졌다가 좀 가까워졌지만 아직도 10% 차이가 나고 있죠. 판관비 비중도 좀 늘어나네.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7%. 왜 그래요? 왜 똑같은 회사인데 그냥 주인도 그대로고 대표도 그대로고 창업자가 그대로 있고 네네네. 그냥 외부 주인만 들어왔는데 네. 왜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을까요? 보통 저런 경우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그게 OEM이 됐든 ODM이 됐든 신제품을 추가하는 경우에
저렇게 원가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대량 생산해야 이게 새로운 낮아지니까 제품 할 때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저런 경우는 광고 선전비를 태웁니다. 어. 그리고 PE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면 어. 제일 사실 직관적인 게 이제 광고 측정을 평가에 로아스나 이런 걸 측정을 해요. 예. 광고 100만 원 넣으면 매출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걸 지표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 네. 그래서 아마 광고를 좀 태웠습니다. 태웠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용에 녹아드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30%대를 유지했죠. 아까 네. 그 뉴스 기사처럼. 근데 작년 기준 12%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아하. 매출은 늘어났으나. 네, 매출 늘어나고 이익도 그래도 그래도 이익은 늘어났네. 이익은 좋아 보이지만 예. 근데 이익률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여기가 23년부터 재추정입니다. 코스트코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예. 아마 여기서 매출 비중 제일 큰 게 코스트코일 것 같아요. 아, 코스트코는 코스트코가 들어가기가 진짜 힘든데 가격 확 후려치는 걸로 유명한 데인데. 거긴 자기네 자체가 마진을 안 남기는 거잖아요. 예. 제품 자체. 그러니까 엄청 싸게 받죠. 음. 그래서 매출은 확 늘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품, 그러니까 판매 채널이 증가를 하게 되면 확 줄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아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단기 차익금은 증가를 했죠. 네. 증가해서 단기 차익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현금이 줄고 있네요. 94%까지 있던. 이분이 대표이사분이 주식도 좀 하고 하셨어요. 법인 걸로.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이 막 180억, 6억까지 있고 막 그랬어요. 아하. 요게 이제 인수가 돼서 확 줄죠. 예. 이 돈이 어디 갔을까라고 보게 되면 어. 자, 우리가 아까 예상한 대로 310억 인수금이 일으켰죠. 예. 빼가야죠. 예. 빼갑니다. 140억 첫 해 빼갑니다. 그래서 310억 일으켰던 게 첫 해 170억 딱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환율 45% 찍습니다. 회사 돈은 그냥 쏙쏙 빼서 갚는 네. 거구나 인수금. 그리고 두 번째 해에 또 아이고. 51억을 또 뺍니다. 예. 그래서 인수금이 규모가 118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 또 51억을 뺍니다. 그래서 아하. 61억이 남고 최종적으로 3년 들고 있으면서 310억 중에 80% 가까이 상환을 했습니다. 저건 배당으로. 네, 배당으로 배당으로 빼는 인수금을 거죠? 상환을 했습니다. 그냥 그동안 대주주도 나도 절반 받으니까 나도 좋아. 네, 이러면서 그리고 그냥. 단기 차익금은 안 줄었죠. 아하. 단기 차익금은 안 줄었죠. 그리고 이건 대표이사가 했을 때 배당금이에요. 예. 대표이사는 2억 6천을 했어요. 예. 이들이 인수하니까 140억, 50억, 51억. 이게 PE가 인수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금도 빼가야 되고 네. 뭐 이렇게 회사 돈 빼가야 되는데 규모가 커진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광고 선전비도 좀 쓰고 네. 하여튼 그런 거 사이즈를 그냥 뻥튀기를 키우는 거네요. 코스트코 같은 데 들어가면 매출은 확실히 늘거든요. 확실히 느니까. 이익률은 줄어도. 어. 그러니까 외형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단기 순이익은 별로 안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늘었고. 네네네. 아, 단기 순이익은 하나도 안 늘었네. 오히려 네. 줄었네. 네. 그래서 이 회사를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럼 M&A 이후에 비용단에서 약간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예. 직원 급여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어쨌든 M&A 시점에서 비중이 높아지게 되죠. 맞아요. 네. 왜 펀딩 들어오면 직원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판매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되죠. 음. 판매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모든 비용에서. 음흠. 그리고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데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아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재고자산 그럼 쌓인다는 뜻이에요, 재고가? 네. 아.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재고자산이 그러니까 M&A 전에 12배가 넘었었는데요. 인수하고 나서 4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3분의 1이 네, 줄어들게 되고요. 4분의 3이. 그리고 매출 채권도 4,000% 정도에 있다가 1,500%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건 현금이 도는 거고요. 재고자산이 돌아야 매출이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돌아야 매출과 현금이 도는 건데 지금 루메나는 과거에 비해서 그게 안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운영의 효율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실이 별로 없어진 것 같은 회사가 네,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전반적으로. 외형은 컸는데 내실은 음.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이 중요하지. 네. 어? 언더스탠딩은 너무 외형 성장이 안 돼가지고. 저 언더스탠딩은 전형적인 외유 내강이죠. 예. 그래서 루메나의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인터뷰를 그럼 다시 복기를 해보죠. 예. 별도의 광고비를 쓰지 않고 입소문만으로 230억을 썼다. 그럼 진짜 광고비를 안 썼냐라고 보게 되면 여기 인수 시점이라고 그랬죠. 인수 시점 이후에 전에 1억에서 5억 정도 쓰던 거를 이제 9억에서 20억, 15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30%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데는 10%지 않냐?
맞았습니다. 근데 인수하고 나서 결국 자기들도 1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장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에 약간 비율이 누적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엘리베이션 PE 입장에서 이걸 좀 더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래도 네.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으니까. PE 분들이 똑똑하시잖아요. 어. 그래서 소형가전 업체 그러면 왜 매출이 변동성이 클까? 아까도 이제 처음에 계절성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다수 경쟁사 난립인데요. 예. 진입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사실 물건 만들기 너무 쉽고요. 중국에서 OEM, ODM을 너무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와서 팔면 됩니다. 룰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50%만 넘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00원짜리 사서 10,000원에 팔 자신만 있으면 갖고 오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고요. 안 대표님도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예측 한 번만 틀려갖고 재고가 쌓여서 매출 채권 안 들고 재고 안 돌면 그 순간 회사는 돈이 말라버리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죠. 이거 보게 되면은 코로나 위에 인플레이션 확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물가 안정 목표 한국은 2%죠.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2%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올리게 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어쨌든 올라갔고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갔다는 거는 내가 사과를 하나 3,000원에 먹다가 6,000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사과 하나지만 지출이 늘어난 구조예요. 똑같이 하나를 먹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내가 먼저 사야 될 걸. 필수제를 먼저 사게 되는 거죠. 생활 필수품들. 그러다 보니까 가전제품들은 고장 안 나면 쓰는 거죠. 이쁘다고 예전에 바꾸던 맞아. 걸 지금은 이쁘다고 바꾸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민감하다. 네.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 침체로 인해서 가성비, 가심비가 늘어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중고거래. 어차피 정품 10,000원, 아니 신제품 10만 원인데 중고에서 4, 5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예. 신품급을. 그리고 네 번째,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중국 업체들 가정시장 점유율 확대. 아 중국 제품 너무 좋아. 그래서 3, 4번을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예. 일단 이 세 개 회사가 위에 두 개는 중고거래. 세 예. 번째는 전시몰이라고 해서 전시 상품이나 예. 리퍼 제품 예. 파는 것들인데 매출 쭉 보세요. 이거는 경기를 안 타는 느낌이죠. 보시게 되면 전시몰도 525이 시작해서 900억까지 올라갔고 다 중고 거래. 이 두 개는 중고거래, 여기는 리퍼나 전시 상품 파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재사용된 것들을 파는 거죠. 다 재사용되는 것을 파는 건데 소비자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사장에서 디자인이 이쁘다고 기능이 가습기가 기능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네, 습도 조절만 되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몰리는 아 거죠. 가습기 중요한데 그 안에가 씻기느냐 안 씻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사용 편의성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근데 TV 같은 경우는 해상도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잖아요. 예.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테크가 결합된 상품이 아니라는 테크 거죠. 그렇죠. 테크는 아니지. 네, 예. AI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가습기, 예. 야, 너 잘 안 시켜. 깨끗해, 더러워 물어보면 저 더러워요.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거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제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주요 품목별 수입 통관 현황을 보시게 되면 건수거든요. 요 빨간색이 가전제품입니다. 2018년에 370만 건 들어오던 게 2024년도에 2,700만 건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엄청 증가를 했죠. 증가를 한 게 딱 두 개입니다. 가전하고 의류. 네. 가전 의류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뭐 식료품 먹진 않으니까 우리가 별로. 네네. 이 식료품은 딴 데입니다. 딴 데. 예. 근데 이거는 가전제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또 알리, 테무 이런 데들이 들어온 시기들이에요. 하필.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서 가뜩이나 국내 경쟁사들이 많은데 해외까지 지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1년간 상장 업체들을 보게 되면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 한국 LG전자 마이너스 26%, 일본 발뮤다 마이너스 33%, 그리고 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마이너스 31%, 미국 월플 마이너스 33%, 아이고야. 중국은 다 플러스입니다. 야 중국 때문에 다 망해가고 네.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국내만의 사정은 아니다. 지금 글로벌리 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워낙 싸게 파니까요. 워낙 싸게. 네. 워낙 싸게 파니까. 특히나 이제 기술이 많이 결합되지 않은 것들 중국이 워낙 독보적으로 잘했었는데 네. 최근에 로봇 청소기처럼 이제 기술이 들어간 것들마저도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쉽지 않겠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볼 회사는 앳홈이라는 회사고요. 앳홈. 예. 안 대표님이나 혹시 백 팀장님 그 되게 저거 있으세요? 모르겠는데? 앳홈? 그 모르겠는데? 뭐죠? 모르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써봤어. 음식물 처리기가 몇 개 회사가 있어 유명한 회사가 예? 그래요? 작년 기준 1등이 애톰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야, 네. 진짜 옛날에 신혼 때 한번 써봤던 건데 이거. 네네. 그게 애톰이 이거고요. 애톰은 2018년에 설립됐고 2028년에 매출 목표 6천억의 IPO 추진 목표입니다.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지금- 건조시키는 거잖아요. 음식물. 네, 음식물 건조기도 있고 소형 세탁기도 있고 소형 예. 건조기도 있고 뭐 이런 음식료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럼 과연 이 회사가 상장을 할 수 있는 현재 컨디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직원 수 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의 징조고요. 좋네. 채용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거 뽑는 거 보니까 AS 강화시키고 있죠. 고객 예. 지원. SNS 마케팅하는 거니까 비용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네. 전자상거래 전문가도 뽑고 있고 어쨌든 현재 흐름은 좋습니다. 과연 그럼 재무제표도 그럴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ISBS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99억 하던 회사가 5년 만에 950억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엄청 늘었네. 자, GPM은 제가 50% 넘기라 그랬죠. 요때 50% 넘었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이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 회사의 문제는 판관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30%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마케팅 엄청 하는구나. 30%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고 있죠. 아, 마케팅이 작년 한 해만 148억 했습니다. 미쳤네. 광고 선전비를.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 딱. 그래서 영업이익이 950억, 매출이 950억인데 영업이익이 40억이에요. 그리고 현금 한번 보죠. 29억에서 계속 줄죠. 매출 채권이 63억 있고 재고 자산이 84억 있습니다. 이거 갖고 내년 매출 일으킬 수 있겠죠. 돈은 없지만. 예, 예. 근데 미지금이 110억 있네요. 아. 퉁쳐보죠. 퉁쳐보면 이 회사 현금 10억이 안 됩니다. 그러네. 그러면 이거 매출 일으켜야 되는 물건을 사야 되죠. OEM에 됐던 ODM에 됐던 아니면 물건을 사오던 여기는 OEM, ODM 하는 회사지만 근데 차입금이 81억 있네요. 덧붙이를 일으키기 쉽지 않은 왜 상황이죠. 이렇게 덩치를 키우려고 했을까요? 근데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일반 스타트업과 다르게 스타트업도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 기술이 예. 남아서 계속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여기는 계속 발주를 넣어야 되잖아요. 계속 물건을 사야 돼요. 물건을 사서 재고로 싸고 그걸 내보내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덩치가 클수록 유리해 또. 덩치가 사오는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죠. 어. 네.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이 현금이 줄어가면서 대출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보게 되면은 애톰이라는 회사도 계속해서 단기 차입금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억 5천이던 단기 차입금이 4년에 81억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채권 다 들어오고 재고자산 다 판다 하더라도 미지급금 지급하고 나면 퉁 치고 나면 남아있는 현금 6억밖에 없어요. 950억 매출하는 회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6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갖고 물건을 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워킹 캐피탈이 이때부터 마이너스 돌아선 거예요. 저 말은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하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그럼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게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해석 가능하고요. 반대로 그 원동력이 됐던 광고 선전비를 끄게 되면 과연 이익률은 좋아지겠지만 매출이 얼마나 빠지냐. 그러네. 매출이 빠지면 이익 규모도 꺼지겠죠. 이익률은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 회사는 워킹 캐피탈도 네거티브로 돌아섰고 어쨌든 돈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 회사가. 지금 부채를 못 일으키는 상황이고 당연히 투자 유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보기 전에 요거부터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GPN 매출 총이익률 50%와 판관비 비중 30%의 룰을 잘 지키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헬스앤바이오라는 회사고 이 회사가 매출 총이익률이 50% 넘고 판관비가 30% 이하는 아니지만 30%를 맞췄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6% 나오죠. 저것도 가전회사예요? 네, 헬스앤비디오? 가정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모델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애톰은 보게 되면 재고자산 회전을 다행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매출채권은 아까 루메다랑 다르게 매출채권도 올라가고 있죠. 이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어주면 이 회사는 매출이 증가를 할 회사로 보여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찍긴 했지만 플러스로 올라갔고 다만 부채가 이렇게 확 늘게 됐죠. 예. 부채는 목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투자를 받습니다. 올해 2월에 두 달 전에 시리즈 받았네. 네, 180억을 투자를 받고 한국투자파트너스, 신한벤처 투자 등으로부터 1,530억 기업 가치의 180억을 받습니다. 이건 비쌀까요, 쌀까요? 뭐라고요? 1,530억 기업 가치의 투자 받은. 이거는 네. 비싼 거냐 싼 거냐? 네. 이게 PER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게 180억이니까 뭐 한 8배, 9배 정도 되겠네요. 8배, 9배.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여기 써왔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0억이니까 1,500억이면은 한 30배가 넘네요. 아, 네. 그럼 비싸게 받는 40배 가까이 되겠네요. 1,500 네. 같이. 그래서 실제로 상장사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이익이 40억 난 회사 일단 신일전자 있습니다. 아시죠? 선풍기 하는 네. 만드는 회사. 아우 신일전자 명가지 명가. 네, 명가죠. 선풍기 명가. 이 명가가 매출 1,700억에 40억 하는데 시총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 번 찍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1,530억을 받는 건 오. 네, 싸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이제 미래 가치를 봤을 거예요. 미래 더 클 거라 보는 거죠. 왜? 네. 뭐가 음식물 처리가 네, 잘 음식물 나간다? 처리기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들이 얘기할 때 음식물 처리기 시장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1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물 처리기가요. 네. 그게 쉽게 이게- 동의는 안 됩니다. 음식물 처리,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진짜 고역이잖아요. 여전히 네네네네. 여전히 고역인데 그 전에 있는 옛날 음식물 처리기는 뭐 해도 별 소용이 없어. 네, 네. 효과가 그거 해도 그래도 냄새 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느니 내가 그냥 갖다 버린다고 할 때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네. 네. 옛날에는 그것도 냄새 나. 그래서 도대체 이거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는 건 음식물 처리기 시장을 보고 이 VC들이 투자를 만약 잘 된다고 하면 네, 그렇게 한 걸로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제가 또 상장사하고 다른 사례를 또 비교를 같이 해드릴게요. 여기 오아라는 회사예요. 이게 전동 칫솔하고 뭐 가습기 이런 거 유명한 회사고요. 오아? 오아. 오와? 네, 이 회사 2020년 9월에 투자를 받았어요. 이때는 400억의 투자를 받았어요. 예. 100억을. 아, 투자도 잘 받네. 네, 기업들. 이때 투자 배수는 16배, 12배. 2020년에 와서 2020년 기준으로 하면 7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숫자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비싸게는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7배. 여기가 매출이 640억에 영업이익 58억 할 때요. 예. 영업이익 오히려 지금 여기보다 더 좋습니다. 이 회사 애톤보다. 뭐 오와 전동 칫솔 아까 그런 전동 소형까지 하는 칫솔? 겁니다. 전동 칫솔, 뭐 가습기, 뭐 미니 선풍기 이런 거 만드는 데입니다. 오아가. 뭐야 다. 근데 여기가 21년 6월에 상장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합니다. 왜요? 밸류를 못 맞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작년 12월에 미래에셋 비전 스펙 2호하고 합병을 공시했고요. 아 올해 여름에 상장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스펙으로 그냥 네. 루트를 찾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그 보고서를 찾아봤더니 기업 가치가 얼마인가를 봤더니 776억에 예.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오화가 작년 매출 968억에 영업이익 94억인데 기업 추정 가치가 776억이에요. 예. 8배잖아요. 예. 애톰은 957억에 40억인데 38배를 받고 있는 거죠. 애톰이 너무 비싸다. 네. 너무 비싸게 투자를 받았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전, 그러니까 특히 그 음식물 처리기에 베팅을 많이 한 것 같다. 아무리 음식물 처리에 베팅을 많이 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진짜 저거는 시장이 막 쫙 열리고 경쟁자들이 별로 없고 그냥 혼자 다 먹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납득은 가지 않는다. 근데 뭐 제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도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이 시장이 왜 커졌나를 저도 찾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각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뭐에? 그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를 사면 아. 지자체별로 적게는 70만 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주듯이. 네, 많게는 1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말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갑자기 119억 하던 게 955로 떴고 스마트카라 기존의 1등 업체였는데 여긴 조금 이제 슬로우 다운 해졌고 휴렉이라는 회사도 110억, 130억, 250억 늘죠. 다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2024년부터가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시작된 겁니다. 예. 이게 몇 년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 3주 만에 마감 나오잖아요. 최대 70만 원 지자체 음식물 처리기 이 내용은 뭐냐 보조금 없으면 안 살 건데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금 주는 거 아니냐 요거고 세 번째 이건 이 회사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LG 삼성도 음식물 처리기 시장을 들어올 수도 있다. 아하. 이걸 놓고 보면 1조 시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시장은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 네, LG 삼성이 1조 이하로는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보면 아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부가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가능성 꽤 있어 보이는 시장 같긴 하네. 네, 그래서 아직은 열리진 않았지. 처음 1조 들었을 때는 1조 저렇게 많이 산다고 했다가 보조금을 주면 다른 얘기죠. 그렇죠. 다른 얘기지.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들의 경쟁을 지켜봐야 됩니다. 애톰 괜찮아 보입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제 미로라는 회사고요. 예. 미로가 이제
KOT 상장 기업입니다. 아마 요런 모양 가습기. 예, 가습기 이런 모양 들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는 추정을 됩니다. 이런 저는 거는 저거보다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저거보다 더 기본적인 모델인데 네. 진짜 좋아요 미로. 저는 우리 집에 저게 미로 한 6개 있는 것 같아 가습기가. 그래요? 진짜 충성팬이야 충성팬. 그러면 안 대표님의 충성에 과연 부응을 하는지 예.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좀 복잡해요. 이건 좀 따라와 주세요. 제가 복잡하지만 이거는 아유.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이 회사를 보고 제가 처음 재무지표를 뜯어보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 여기는 CF 분이 안 계셨거나 예. CF가 분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거나 네. 대표이사가 CF의 경고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뭔가 회사 문제가 있구나. 네. 예? 자 보시게 되면 매출이 200억, 210억까지 갔다가 줄어서 96억까지 내려갑니다. 매출만. 아이고야. 근데 우리는 외형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네. 밑에 내용들을 봐야 돼요. 네. 저희가 19년까지 쫙 잘라서 일차를 볼게요. 자, 우리 이 창업자가 3분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 3명이 미로를 창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보면은 GPM도 50%가 넘어가면 좋지만 그렇게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네, 뭐 그래도 뭐 49% 나쁘지 네, 않죠. 네. 좀 낮아졌어요. 근데 판관비 비중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영업이익이 났어요. 18억 18억, 5억 8천 이익이 났어요. 이렇게 나니까 이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기존에 빌딩이 한 20억짜리가 있었어요. 예. 근데 현금이 좀 쌓이고 이익이 10억 넘게 나니까 이제 누가 옆에서 얘기를 했겠죠. 4억 사라. 돈 있을 때. 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20억 있다가 예. 갑자기 125억이 되게 되죠. 건물 샀네. 건물 샀어. 샀어요. 근데 그게 뭘로 샀냐? 예. 차입금이 갑자기 장기 차입금이 돈 빌려서 샀네. 100억이 넘게 늘어나죠. 돈 그래서 빌려서 샀어. 돈 빌려서 토지와 건물을 샀습니다. 네. 그럼 이때까지만 오르기만 하면 되지 뭐. 네, 오르기만 하면 되죠. 이분들이 이때까지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 우리 예. 빌딩도 있고 사업 본격적으로 해보자. GPM도 해보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중을 좀 조절해보자. 비중 조절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익이 났습니다. 네. 이익이 났죠. 쭉 나가다가 이제 언제부터 문제냐? GPM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는 40%대도 아예 밑으로 내려와 버려서 깨지게 되고 왜 저게 깨지지? 원가가 비싸졌다는 뜻인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싸졌다. 채널의 변화 그리고 아. 뭐 마케팅비를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판관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68%, 아이고야. 86%까지. 그러면서 적자가 쭉 나게 되죠. 아이고야. 이쯤 되면 회사에서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관련 대응을 했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뭔 대응을 했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집중을 해보자. 아까 산 부동산. 자 그게 생각은 이거 팔아서 갚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단기 유동성 장기에 대해서 잠깐 용어를 설명해 드리면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거 유동성과 비유동을 나누는 건 기준은 보통 1년입니다. 예. 네. 1년 이내에 돌아온 건 유동 단기라고 그 보고요. 현금 비슷한 거야. 네, 1년 이내에 돌아오는 것들은 그리고 뭐 유동부채. 예, 유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단기 유동은 1년 이내, 장기 비유동은 1년 이상, 1년 초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빌딩 살 때 110억 빌렸던 게 장기로 잡혀 있죠. 네. 1년 이상 빌린 거니까. 근데 이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들어오죠. 자, 용어가 두 개가 붙었어요. 장기는 1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유동은 1년 이하라 그랬잖아요. 예. 붙었어요. 이게 왜 어떤 계정이냐면 장기에서 단기로 넘어오는 중간에 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장기 부채를 단기 부채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바꿔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 금리가 더 많이 들 텐데? 이게 지금 두 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어. 부채 빌려간 데서 너네 실적 안 좋아졌으니까 상환을 해라고 요청이 온 걸 수도 있고요. 예. 이 대출 받을 때 계약 자체가 그런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출을 일으키고 2년 만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넘어오게 돼요. 예. 이게.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여지가 없이 단기 부채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년 이후에 갚으면 됐는데 10년인지 몰라요. 근데 몰라- 장기 몰랐는데 계정이었다가 단기로 빌렸다가 유동성 장기로 넘어왔다가 단기로 넘어가게 돼서 2022년도에도 보게 되면 185억이 단기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네. 그때 돈 185억 1년 내 갚아야 될 수 있는 금액이 185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2022년도에 보게 되면은 적자를 한창 보고 있을 때예요. 전에 47억 적자, 올해도 15억 적자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당연히 이거를 팝니다. 그 다음에 없어지죠. 아. 저기 어디 땅 샀는지 어디 건물 샀는지 몰라요? 찾아보면 알 수는 네. 있긴 한데 뭐 강남 회사가 사서 아니, 괜찮지 않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예. 자기네 있는 지역에 본사 소재를 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을 사더라고요. 부산도 그렇고요. 제가 본 기업 중에 부산을 샀고 여기 인천 기업이니까 아마 인천을 사지 않았을까 제 추정에는 찾아보면 알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됐고 부채는 꺼졌죠. 근데 문제는 계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고 현금 자산을 보게 될까요? 23억에서 2억까지 떨어지게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회사는 현금 없으면 물건 못 사온다. 네. 못 사옵니다. 못 사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겨요. 아이고야.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줬는데 돈을 받기로 했잖아요. 안 대표님한테 주고 대표님 한 1개월 뒤에 주세요 했는데 대표님이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히는 거죠. 크진 않았어 22년도까지. 근데 악재는 한꺼번에 온다고. 부동산 팔고 간신히 급한 불을 껐는데 32억 매출 채권 중에 대손 충당금 18억입니다. 아, 그리고 매출 채권 그 다음에는 22억 매출 중에 18억 대부분이 대손 충당해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분류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못 돌아간다고 보셔도 돼요. 현금 2억 있는데 들어올 돈도 대부분 못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재고 자산도 200억일 때도 200억일 때 41억, 2024년 100억 할 때도 44억이었는데 이것도 크게 줄지 않았어요. 네. 재고 자산도 쌓여 있는 상황. 재고 자산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입금은 29억 남아 있는 상황. 건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CB를 발행했어요.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네. CB를 발행했는데 2020년에 CB를 10억을 발행했어요. 이때 기업가치 316억. 예. 비싼지 싼지는 뭐 나중에 우리가 판단을 해보죠. 네. 그리고 2021년도에 또 30억을 발행합니다. 왜? 360억. 돈이 없으니까. 적자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꽉 찼잖아요. 네. 대출을 갚아야 될 상황에 대출을 더 못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물건 팔려면 계속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40억을 또 해요. 그래서 좀 누적으로 40억을 하게 되고 기업가치 360억에 40억 시비를 발행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동으로 유동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유동으로 넘어가. 요거는 아마 앞에 들어온 요것들일 거예요. 3년 되니까 1년 내에 도래를 할 거예요. 예. 25년에 도래를 하겠죠. 네. 34억이 도래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정리를 하자면 적자를 나고 있어. 돈도 안 들고 있어요. 예. 매출채권 들어올 돈은 대부분 동결돼 다 충당금을 쌓아놨어요. 재고자산도 안 돌아갈 것 같고 단기 차입금은 29억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물건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매출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미로는 안타깝지만 회생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회생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여기가 그 왜 예전에 그 가습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가습기 왜? 그건 옥시지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가습기 그게 세척. 왜 그런 사건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가습기를 안에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때가 나고 안에 들어오니까 그 가습기 세척기라는 희한한 상품이 와서 그거 넣어서 맞아요. 하다가 그 사달이 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심플한 게 이게 다 분리가 돼. 네, 그래서 물로 그냥 씻으면 돼요. 안에 완전 분리가 돼요. 완전 분리. 네. 그러니까 가습기 무슨 클리너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좋은 제품을 재무제표 갖고 저희가 제품을 되게 넣어서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제품 심플한데도 훌륭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 봤지만 경쟁도 과열하고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중국 제품도 치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제품은 좋아서 안 대표님이 이게 좋아하시면 회생에 성공할 수도 있죠. 네. 진짜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 안타까워. 와. 사례가 두 가지가 잘해야지. 남아 사례가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예. 시간상 하나만 할까 두 개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보시죠. 네.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음. 요거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가 보게 되면 그냥 매출이 110억에서 210억 갔다 120억입니다. GPM 50%는 넘진 않지만 그래도 35%를 하고 있고 네. 대신에 판관비 비중이 30% 이하입니다. 네. 네. 그건 50%안 좋네. 되지만 그래서 하나는 충족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한 네. 자리긴 하지만 아하. 자, 이 회사 어때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매출도 조금 줄었구나. 뭐 좀 줄어긴 했지만 매출 많이 이익은 나오는 줄었는데? 회사죠. 매출은 2023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보실 때 제가 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전제품 업체를 보실 때는 특히 중소형 가전은 현금과 부채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사와야 되니까 네. 돈을 계속 사와야 되니까. 네. 이 회사 그럼 IS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 근데 BS를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현금이 9억, 4억까지 갔다가 지금 아이고,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늘게 되죠. 그리고 제가 부채를 따로 넷댓을 그래서 부채 중에서 현금을 제외하고 갚아야 될 게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94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제가 기사가 안 떠갖고 어. 아까 말씀드린 앱폼?
아까 말씀드린 회사는 기사가 떴기 때문에 제가 오픈을 했는데 이 회사는 아직 기사가 안 떴습니다. 제가 아니 기사가 안 떠도 이 회사 숫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는 나와 있죠. 네. 근데 그래서 회사명은 제가 지웠고요. 제가 약간 아니 어이가 없네. 보수적입니다. 아니 회사명을 왜 안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회사는 근데 딱 보면 GPM이 되게 낮잖아요. 네. 이 회사는 자기네가 OEM, ODM 하는 회사 아닙니다. 총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여기도 그 말씀하신 굉장히 위험하다. 재무제표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회생 들어갔습니다. 아. 네, 회생 들어갔습니다. 네, 회생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소형 가전업체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회생을 해도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아까 지금 앞에 차트에서 이 판관비 비중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따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네. 보게 되면 여기 직원 5명이에요. 직원 5명이어서 직원 5명? 네. 총판이라 그랬잖아요. 어. 총판인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급여 임차료밖에 나갈 게 없어요. 고정비는. 문제는 변동비입니다. 판관비의 대부분이 변동비예요. 근데 그게 수수료와 광고 선전비입니다. 이 회사는 이거 없으면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냥 마케팅 회사네. 마케팅 회사예요. 총판 회사.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했죠. 야, 우리 중국에서 뭐 하나 싸게 사다 팔자. 그런 거.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모델이 이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회생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례 보는 회사인데 여기도 회사명 안 가르쳐주고 회생 들어가는 회사? 여기는 기사가 안 나와서 아니 다 또 회생 그냥 들어갔다면서요? 로봇 청소기 회사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회사.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사기 케이스인데 요거는 제가 다룰까 말까 사실 막판까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조사를 해주면 좋겠다 깊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최근에 상법 개정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시대의 흐름과 좀 역행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제가 백 팀장님께 소스를 드릴 테니 여기는 제가 업체 말씀 진짜 못 드리고요. 백 팀장 여기도 취재하신다면 얘기 아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나 진짜 네. 이런 거 너무 싫어. 아 근데 제가 혹시나 그래도 힘든 회사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럴까봐. 네, 그래서 이니셜만 알려주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이니셜. 네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니셜. 그럼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이제 밸류 같은 걸 계속 비교를 해왔잖아요. 여러 개를. 예. 이 회사가 2020년 410억 매출을 했고 영업이익 43억을 했습니다. 21년 560억 매출을 했고 46억 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슨 H 회사입니까? 그냥 뭐 일단은 S라고 할게요. S 회사. S 회사가 했습니다. S사. 자본금 50억이고 자산 총계 95억이에요. 네. 자,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볼게요. 요 비슷한 시기에 있던 제니퍼룸이 11배에 거래가 됐고요. 네. 이건 M&A입니다. 오하는 투자입니다. 오하는 7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예. 루메나라는 회사는 투자를 받았죠.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는 여기도 인수됐죠. 여기, 13배에서 17배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우리가 했던 거였죠. 네, EV EBITDA 여기 몇 배 줄 수 있을까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 회사 얼마의 해야 될까? 될까? 지분 거래가 됐을까요? 제가 제 배수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슷하게 EBITDA 뭐 뭐 40억으로 잡을게 한 계산하시죠. 10배 뭐 이렇게 10배? 하지 않았을까? 그럼 400억? 예. 기업가치 400억? 어. 백 팀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10배? 아닌가? 10배보다 약간 더 위로? 뭐 그러면 400억에서 네. 뭐 500억 사이 네. 두 분 그렇게 이제 일치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회사는 놀랍게도 0.1배에 거래됐습니다. 0.1배요? 네. 0.1배에 왜? 거래됐습니다. 왜? 이 회사가 자본금 50억에 자산 총계 96억 그리고 요때 거래됐거든요. 20년도에 예. 이 다음 해에는 자산 총계 130억이 된다. 심지어 이익이 쌓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30억이 근데 됩니다. 왜? 근데 왜? 이 회사를 기업 가치 4.5억에 최대 주주가 상장법인입니다. 자기 자녀한테 아 액면가 500원짜리를 45원에 넘깁니다. 미쳤구나. 네. 상장 회사인데? 네. 와. 그래서 그 45원이 기업 가치로 4.5억, 4억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400억에 450억을 받잖아요. 예. 쉽게 해서 20억짜리 아파트 2천만 원에 넘긴 겁니다. 자녀한테. 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액면가 500원 주식을 네, 45원에 45원을 자기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네, 제 추정으로는 자녀입니다. 상장 회사라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백 팀장님이 한번 취재를 해주셔서 아니 상장 회사면 상장 그 가치가 있잖아요. 지분 가격이 있잖아요. 거래되는 상장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S라는 회사는 상장사가 아니라 비상장. 상장사가 비상장사인데. 들고 있있는 S 비상장사인데. 자회사. 예. 아. 이 자회사를 자기 자녀한테 100분의 1 가격에 넘깁니다. 와. 100분의 1이라는 건 물론 저희가 추정한 가격이고요. 물론 액면가 그렇지만-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의 1 가격. 아. 액면가의 10분의 1도 가능해요, 그게?
회사가 힘들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안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저 안 괜찮으니까 안 괜찮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를 왜 주변에서 못 말렸을까? 어. 그리고 이 상속세 주주분들은 왜 이거 피하고 가만히 뭐 있었을까? 그렇게 하려고. 근데 그 진짜 상장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였으면 상장사의 배임이네. 그래서 저는 언더스탠딩 이거를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와. 생각을 합니다. 어디라고요? 상장사가 S사예요? 아니요, 그 자회사가 S사. 자회사가 S사요? 부상장사. 네. 예. 그래서 아니 어딘지 알려줘야 취재를 하지. 그건 당연히 끝나고 알려드리죠. 제가 증거도 다 드립니다. 네, 주주명부 바뀐 것부터 다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챗GPT에 어떤 회사를 찾아보고 있잖아. 지금. 참고로 요거 제가 그래서 예. 그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있잖아요. 예. 약간 조정했습니다. 어. 이거 갖고 안 대표님처럼 GPT 돌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GPT가 못 잡아낼 거예요. 이거. 네. 제가 집요한 숫자를 사람. 랜덤 스크램블링을 좀 했습니다. 집요한 사람 네. 같으니라고. 왜냐하면 이게 확인이 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좀 약간 그런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언론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언론에서 밝히셔고 그 주주분들이 밝히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진짜 챗GPT에도 잘 안 나와. 네네네 제가 랜덤 스크램블링으로 숫자를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회사다. 네. 이런 건 잘못됐죠.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요건 제가 끝나고 두 분께 따로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건 AS로 저희가 네. 백 팀장님이 간단하게라도 한번 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제 그걸 정리를 하자면 가전제품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소비 순서가 밀리고 있고 예. 중고 재고 상품들 거래몰은 커지고 있고 음. 중국 제품들은 치고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가전 제품들은 당분간 상장을 하더라도 제값 밸류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가전 제품을 살 때는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한지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는 않다. 좋지 않습니다. 아. 네, 좋지 않습니다. 좋지는 않네요, 다들. 그러니까 네. 중국 가전 제품에 치이고 내부에서도 잘 안 네. 팔리고 네. 경쟁은 심하고 그리고 세컨더리 마켓이라면 재고 중고 시장이 또 중고 커지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고. 네, 그래서 진퇴양난, 진퇴삼난입니다 지금. 대삼난. 야. 유일한 호재는 그 지자체 보조금. 네, 그래서 지하금 그건 괜찮네. 애텀. 근데 애텀을 우리가 투자할 건 아니니까요. 그냥 어.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음식물 처리기도 AS를 받아야 될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튼튼한 회사를 사는 게 좋지 음식물 않을까. 처리기는 근데 지자체에서 왜 보조금 줍니까? 그것도 백종원 기자님 한번 추가로 취재 한번 예. 네. 해봐 주시면. 네네. 죄송합니다. 숙제만 자꾸 던져가지고. 네. 재밌네요. 소형 가전 업체들 우리가 쓰기만 써봤는데 네.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다 애환들이 있네. 네 맞습니다. 단기간에 좋아지긴 힘들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 요소만. 근데 왜 이렇게 설명 투자는 들어보면. 잘 받아요? 다들 투자 잘 받았는데 우리 아, 언더스탠딩은 한 푼도 못 받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잘 받는데. 일단 투자 받은 사례를 갖고 온 겁니다. 어. 시청자분들이 저걸 기업 보면서 나 이 회사 주식 사고 싶다 생각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비교해 보시라고 갖고 온 거고 어. 대부분 투자 못 받은 회사들. 어. 네. 그래서 투자 받은 비율은 제가 한 것 외에는 없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나마 좀 크고 괜찮은 회사들이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들 안 대표님 좀 그런 것들 위주로 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한 거고 예. 백 팀장님이 문의해 주신 대로 질문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돌파구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의 트렌드는 점점 하이테크와 로우테크로 나눠져요. AI를 계속 붙이는 구조로 가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AI를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 회사들은 중국들하고 계속 경쟁을 해야 돼요. 중국산 제품 아니면 자기네가 예전에 팔아놓은 재고하고 중고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직관적으로 쉬워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쉬워 보진 않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적으로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야. 그렇군요. 네네. 미로 거긴 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열심히 화이팅. 쓰고 있는데. 가습기 중요합니다. 안에 씻을 수 있는 거. 얼마나 네. 그 아유, 위생적이야. 동의합니다. 재밌다. 야, 재밌네요. 네. 가전 업체들. 다음에는 어디 하실 겁니까? 다음에도 지금 너무 리스트가 많은데 언더스탠딩이 너무 띄엄띄엄 불러주셔갖고 한 5월에는 한번 꼭 나오겠습니다. 더 재밌는 걸로 들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동일 피치덱 여러분 피치덱 아시죠? 피치덱 이런 자료들은 다 피치덱에서 나오는 거다. 맞죠? 맞습니다. 피치덱 좀
약간 비싸지만 안 비쌉니다. 안 비쌉니까? 네네네. PC덱 다사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PC덱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PC덱 이동열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